오늘은 대형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뽀빠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되게 재밌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아, 이름이 다 보니 삐처리 해드릴게요. 실명은 좀 곤란하시니까 뽀빠이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뽀빠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하나 있잖아. 우정의 무대 진행하셨던 분. 네네, 맞습니다. 오, 동명이인이세요. 와,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그죠? 네. 나 처음 봤어, 직접. 그 이름 쓰시는 분은. 예, 하여튼 일단 오늘은 뭐 뽀빠이님으로 하시는 거고 특별한 의미는 없네, 그죠? 별명이신 거예요? 네, 별명이죠. 아, 네. 맨날 놀렸겠다, 친구들이. 네, 어릴 때 놀림 많이 당했어요. 그죠? 네, 올리브라고. 맞아. 올리브랑 살려줘요. 나오니까. 네. 시금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맨날 시금치 먹잖아. 뽀빠이가.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고 제 방송에 진화코치랑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편으로 2번이나 나왔던 효진 씨가 소개해 주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 사이세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원우입니다. 대학원에 같이 다니는. 효진 씨가 자기도 2번 출연했지만 거의 7, 8명 소개해 주셨거든요. 대학원 원우들이 많더라고. 아. 박준발 세무사 아시죠? 예. 그 동생도 나왔잖아요. 자, 안양까지 가서 밥 먹고 왔잖아. 아, 그래요? 예. 저랑 형 동생 하는데 걔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름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친구는 실명으로 했어요. 어차피 홍보도 해야 되니까. 다 예명인 줄 알아. 걔 본명이에요. 예. 박춘발. 예, 맞아요, 있어요. 이름에 발자 쓰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동생 중에 장사의 신이라고 걔가 박춘형이거든요. 춘형? 춘형? 예. 걔가 감성밥집 겸 술집 춘형이라는 걸 신림동에서 운영을 해요. 예. 근데 걔네 둘이 혹시 과거에 형제 아닌가 싶더라고. 특이하잖아, 둘 다. 그러게요. 근데 모르는 그럴 수도 사이더라고요. 있겠네요. 예. 종모 가서 둘이 봤거든요. 근데 형제는 아닌 걸로. 예.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특이한 이름을 가진 동생들인데 오늘 우리 뽀빠이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대형은행이고 몇 개 안 되니까 밝히긴 뭐하지만 이제 국민을 사랑하는 은행으로 국민을 위한 은행인데 그러면 지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지점이세요? 분당 구미동 지점. 분당 구미동이요? 예. 와, 이게 세상이 좁다니까. 저희 그러게요. 처갓집이 서현동 살다 구미동 사셨거든요. 금강아파트 아세요? 알죠. 예. 거기 바로 예. 있는 은행 맞죠? 예, 맞습니다. 와, 진짜 좁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진상 부렸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처갓집에서 좀 봐줘가지고 그 맨날 가면은 국민은행 그 밑에 파리바게트 하나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사거리에. 예, 있어요. 그거 맨날 갔거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와,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까. 죄 짓고는 못 살아. 맞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지점에 계신 거예요? 수지 신봉 지점에 있어요. 수지 신봉동. 네네. 우리 형이 수지 살잖아요. 동창들도 많이 사는데 하여튼 나이 먹을수록 세상이 좁다는 걸 느껴요. 맞습니다. 우리 부지점장님도 자주 느끼시죠?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적은 없어요. 어디 다른 지점에서 봤는데 여기서 막 아는 체 하는 분 있지 않아요? 고객님 중에서 많으시죠. 있죠. 예, 저는 못 알아보는데 오히려 고객님이 알아보시고 예, 저한테 아는 척 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고객이야 뭐 자기 혼자 아는 거지만 네. 우리 부지점장님은 여러 명을 보니까 네, 와,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겠다. 저 예전에 상처받은 게 같은 은행이었어요. 근데 나 분명히 서현동에서 봤던 사람이거든. 다른 지점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우니까 아는 체 했죠. 그랬더니 누구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꿔버리려고 그랬더니 은행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많은 분들. 아니, 못 알아봤어도 그냥 인사만 하면 돼. 참으려고 그랬는데. 참 그 사람 영업력이 진짜 없는 거죠. 그러게요. 모르는 사람도 아는 체 하는 판에. 그러니까요.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지. 누구세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은행으로 갔다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뽀빠이님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은행 생활 한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은행 27년 차세요? 예. 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3년만 있으면 3번 변하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은 우리 부지점장님이 제 친구들이 이제 지점장으로 이제 살살 올라갈 나이인데 위에 계신 분은 더 오래되셨겠네 그러면 지점장님은? 이제 위에 있는 분들 많지 않죠 이제. 그죠? 예, 거의 고참에 들어가죠. 어떻게 이제 막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곧 나갈 때 됐습니다. 불안하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아는 성당 형님 중에 지점장들 많거든요.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 있어. 연봉이 세니까. 바로 퇴직하니까 뭐 레오야 이러면서 막 전화 오더라고요. 심심하다고. 몇 년 안 남으셨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일단은 27년 차 은행원이신 거고
지금은 이제 분당에 있는 지점의 부지점장님으로 일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점장님이랑 부지점장님이랑 하는 업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점장은 지점 전체를 총괄하고요. 네네. 예, 부지점장은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로서 지점을 운영을 하고 다른 사소한 것들 챙기고. 어딘지 은행 가보면은 모든 은행원들은 방이 없잖아. 예. 지점장만 있잖아, 방이. 맞습니다. 그 차이네. 예, 부지점장이 그 맨 뒤에 앉아가지고 네, 뭐, 맞아요. 뭐 하면은 막 수표로 막 사인해주고 이러니까. 네. 지점장은 좋겠다, 방이 있으니까. 네. 있어 보이잖아. 좀 아는 사람 오면은 들어오시죠, 이러면 좀. 그런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7년차 은행원이신데 은행원 하기 전에 하셨던 직업인 아르바이트 있으세요? 나 이게 너무 재밌어,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 평생 안 해봐갖고 나이 먹고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잖아요, 저. 아, 그래요? 나 이제 다시 태어나면 아르바이트 좀 해보려고요. 이 방송이 지금 5년째 224회째인데 아르바이트 안 해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젊었을 때. 그렇죠. 우리 부지점장님은 이제 아까 인사를 나눴는데 저보다 형님이신데 뭐 해보셨어요, 아르바이트? 학생들 과외 수업도 많이 했었고요. 아, 또 과외한 예, 사람들은 공부 과외 잘한 사람들인데. 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 진짜요? 예, 대형 오. 식당에서 어.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는 업무를 했었죠. 과외랑 식당이랑 굉장히 안 맞네, 뭐가? 과외가 좀 질리셨나 보다. 그때는 뭐 닥친 대로 그냥 했을 때니까요. 예. 대형 식당이면 어디요? 그 학교 구내식당. 아, 구내식당. 네, 구내식당에서 와. 설거지 하는데 보통 작업이 그거 아니거든요. 빡세겠다. 엄청 힘들어요. 아, 기계로 예. 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때 저희 때는 다 손으로 다 아, 했죠. 손으로? 예. 오, 그럼 여기 나이가 나오네. 예, 손으로 다 했었어요. 요즘 기계에다는 막 쭉 가면서 막 닦아서 나오니까. 그러겠네요. 예. 정리만 하면 되는데, 예. 우리 부지점장님 때는 전부 다 손으로 다 했죠. 대충 예. 닦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엄청 열심히 닦았죠. 확실해요? 예. 그 마지막에 이제 고참들은 깨끗한 물에서 헹구기만 하나? 뭐 거기는 고참줄 따고 없습니다. 다 같이 그래요? 그냥 합니다. 예. 와, 미친 듯이 그릇이 몰려들면은 막 눈물 나겠다. 예, 뭐 정신 못 차리죠. 뭐. 그래 막 깨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깨지는 건 아니죠. 아, 스테인레스로 돼 스테인레스. 있으니까. 예, 식판하고 이런 거. 하기야 막 진짜 고급 식당 같은 데서 예. 도자기나 막 이런 걸로 돼 있는 집은 뚝배기 깨트리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특별한 건 안 해보셨네요. 예, 따로 해본 건 없습니다. 과외나 구내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 네. 두 가지 정도 해보신 거고, 전공은 뭐세요? 전공은 경영학이죠. 경영학. 네. 제대로네. 네, 뭐 맞습니다. 국문학과 나서 하는 것보단 좀 그죠? 예. 은행이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전부터. 네네. 경영학과 나오면 뭐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회사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은행원을 선택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때는 뭐 대기업이나 뭐 네. 은행이나 증권사, 아, 증권사. 예, 많이들 갔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상 은행을 좀 근무를 해보고 싶었었죠. 그래서 공채를 치게 됐는데 다행히 합격이 됐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예, 한 번에 붙었어요. 아, 좀 얄밉다. 아, 도전을 했는데 한 서너 번 만에 됐어요. 이러면 또 동정심이 가는데 한 번에 붙었다니까 멋있네요. 부모님이 좋아하셨겠다. 네,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셨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은행 쪽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권으로 막 세뱃돈 주려고 찾아오시잖아. 부모님 막 신권 갖다 드리고 그랬겠네요. 예,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죠. 예, 은행원들이 그 예, 장점 맞습니다. 아니야. 예. 그럼 친척도 해야지 뭐 좀 명절 때 되면은 신권 바꿔서 그러니까. 갖다 드리고 좋아하시죠. 은행 봉투에다 딱 넣어서 드리면 있어 보이잖아. 그래도 은행 달력 갖다 드리면 상당히 야, 좋아하셨죠. 제대로 예, 은행 달력이 시골에서. 좋아. 그게 빳빳하고. 그러니까 은행 달력을 걸어두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오. 그런 소문들이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예, 옛날에는 은행 달력을 선호를 많이 했죠 시골에서. 요즘이야 뭐 은행 달력 주는 거 좋아하지도 않지만 예, 탁상 달력은 좋더라고. 예 맞아. 탁상 달력이 좀 인기 좋습니다. 예, 예. 좋죠. 그걸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니 다 같이 하죠. 탁상도 하고. 아, 거는 것도 예, 아직 거는 있어요. 것도 아직 있습니다. 예. 옛날 까치 모양 있었잖아 거기. 아, 예, 맞습니다. 알죠? 예. 우리 아빠 거기 거래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재밌다. 요즘도 하긴 하네. 그럼요. 저도 막 보험하고 다단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주는 탁상 달력이 좋아. 튼튼하고 예, 좋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주시면 받아요. 한 번에 붙으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은행도 제 친구도 뭐 외환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는데 뭐 외환팀 뭐 별의별 팀이 다 있더라고요. 난 뭐 네. 지점만 있는 줄 알잖아 보통은. 27년 동안 수많은 부서를 돌아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억나는 부서가 뭐 있어요? 주로 이제 외환을 많이 봤었고요. 외환. 네, 외환은 업무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그니까. 계속 보던 직업만
시험만 계속 보게 되거든요. 제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외환만 보다가 그리고 이제 VIP 팀장을 또 하게 됐었거든요. VIP 팀장. 네, VIP 팀장 할 때 참 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네, 오시는 분하고 1대1 대화를 많이들 하잖아요. 진상도 많을 것 같은데. 졸부들이 좀 진상이 있거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있어요. 예. 원래 있는 분이야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번 사람들은 예, 내가 몇 명 봤거든요. 예. 졸부들 피곤해. 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 분들 예. 계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또 얘기 잘 들어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부 잘하시겠다. 그죠? 아부라기보다도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죠. 그죠.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얘기 들어주는 거 좋아하잖아. 맞습니다. 그죠. 예. 뽀빠이님 갔더니만 연세 드신 분이 자식이 없는 거야. 이 친구 너무 잘 들어주는데 양자로 삼고 이러면 영화 드라마처럼. 와. 처음에는 제가 이제 VIP 팀장 할 때 고객님들이 예금을 많이 가지고 오셔고 하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재테크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예, 공감 좀 잘해드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예. 일단은 뭐 외환팀이랑 VIP 팀장 하시고 또 다른 팀은 없었고. 성과 향상 프로그램 진행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과. 예, 성과 향상 프로그램 이제 본점에 소속돼 있는 업무인데 각 영업점을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SM이라고 해서 세일즈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사내에. 사내 강사는. 네, 사내 강사 역할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아니 못하는 사람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 좀 세일즈 실적도 있고 마케팅도 좀 잘한다고 생각되는 이제 직원들이 주로 그런 업무를 많이 하죠. 성과 내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 프로매치 코리아에 헤드헌터가 120명 있거든요. 그럼 정말 성과 좋은 사람이 뭐 신입이나 이런 헤드헌터들 교육하는 거는 그렇죠. 뭐 교육도 그쵸? 하고 예. 또 다른 지점에서 잘하는 직원들 우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또 전달도 해주고 같이 전파도 하고 접목도 시키고 이제 그런 업무도 했었습니다. 멋있네요. 도장 받고 돈 내주는 것보다 낫잖아.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그 직급 수당이 따로 나와요? 따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직무죠. 예, 하나의 직무. 에이, 그건 안 좋다. 방송국도 그런 데잖아. 아나운서들 예. 방송 출연해도 실비로 준대잖아요. 직원이니까. 그런 식이네. 그렇습니다. SM 세일즈 매니저라 그래서 특별한 수당은 없고 예, 업무를 없고. 다른 걸 하는 것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몇 년 하신 거예요? 5년 정도 했습니다. 꽤 오래 하셨네요. 네. 와. 각 영업점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 수도권하고 네. 서울 지역에 있는 점포들 와. 이렇게 한 지점에서 한 4주 정도 상주하면서. 네, 4주 정도 상주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와, 그럼 뭐 직원들이 막 잘 보이려고 막 밥 사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짜다. 보통 해주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지점을 돌아다니셨던 거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네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사업도 하다가 지금 헤드헌터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직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취준생들이 은행에 취업하려고 은행 고시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상고나와도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있었지만 요즘 막 어렵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형은행도 막 사돈에 8촌까지 다 집어넣잖아. 네. 아직도 치사한 짓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은행에 취업하려면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은행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맞춰서 공부도 하게 되고 자료도 수집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 중에 신입 회원이 있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은행에 들어오게 됐느냐. 네.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네. 어딘 명동에 있는 모 은행을 방문을 했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는 거죠. 중학생 때? 네, 중학생 때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양복 입고 근무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자기도 은행에 꼭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은행에 들어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친구네요. 네. 그 친구 어디 컨설팅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게요. 예. 면접 제대로 교과서적인 답변이네. 중학교 때 놀기 바쁜데 명동에 있는 굳이 그 대형은행을 갔는데 양복 입은 모습이 멋있어서 들어온 거네요. 네. 와, 내가 면접관님 합격시키겠다. 준비했나 보다, 걔는 보니까. 예. 그런 후배도 있었고, 뽀빠이님이 들어갈 때는 지금보단 좀 쉽지 않았나요? 저희 때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었죠. 물론 지금보다야 좀 낫겠죠. 그때는 이제 공채 형식으로 했었잖아요. 네네. 대기업하고 은행하고 따로따로 공채 이제 지원해서 시험 합격하면 취직이 되는 그런 형태였었죠. 뭐 요즘 경쟁률은 어때요, 그러면? 정확한 제가 경쟁률을 모르겠는데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채용 비리가 많이 생기잖아. 그런 것 같아요. 강원랜드는 거기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애가 없구만. 그죠? 네, 맞아요. 와, 하여튼 빨리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아니, 죽어라고 가고 싶어가지고 준비하는 애들은
다 탈락하고 다 뒤로 넣어주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뽀빠이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모임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형님들이 이제 지점장들이 많아요. 증권, 은행, 보험료 3개잖아. 맞습니다. 근데 은행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격증이. 예, 보험도 하고 맞습니다. 다 하더라고. 예, 다 해요. 쉽지가 않네요, 갈수록. 맞습니다. 막 실적도 올려야 되고. 실적도 올려야 되고 은행 근무하면서 공부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옛날에 미래에셋 펀드 난리 났었잖아요. 은행에서도 받았잖아. 그럼요. 판매했었죠. 그러니까 증권도 해야 되고 장난 아니겠어요. 그럼 자격증 뭐 있으세요? 펀드 자격증 있고 파생 상품 자격증, 외환 자격증, AFPK 뭐 이런 자격증 있습니다. 창구에 앉아가지고 예금 찾아주고 적금이나 들어주고 이러고 싶은데 계속 자격증이 없으면 또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라 그러고 피곤하네. 실적 올리라 그러고 그죠? 네, 만만치 않죠. 난 지점장이면 먹고 노는 줄 알았거든요. 저 사업할 때 골프 치는데 자꾸 데려가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접대하는 거야. 그렇죠. 고수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 지금 증권사 본점에서 잘 나가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절대 영업 얘기 안 해요. 투자 얘기 안 해. 딱 가면 운동만 해. 지칠 때까지 찾아가. 나중에 해주더라니까. 고수네요. 고수죠. 네, 고수네. 절대 일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먼저 말 끊을 때까지 안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힘드신 건데 그럼 우리 대형은행 분당 지점 부지점장님 하루 일과하고 가장 바쁜 시간대가 따로 있으세요? 점심 시간, 교대 시간이 좀 바쁘고 마감 시간 3시 이후가 좀 바쁩니다.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은행 빨리 문 닫는 줄 알고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문 닫으면 시작이야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문 닫고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뭐 이렇게 문 닫아놓고 늦게까지 일해요?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 업무를 하는 거죠. 네, 마감 업무도 해야 되고 또 뭐 실적 체크도 해야 되고 다녀가신 고객님에게 해피콜도 드려야 되고 또 다른 세일즈 TM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인 업무 챙겨야 되고. 은행 업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공식으로? 9시부터 4시까지죠. 그죠. 9시 4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 얼마 전에도 들었어. 막 일찍 끝나니까 좋대. 그래서 그거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마감 업무를 하는데 잔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자르면 자기 돈으로 채워놓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아요? 채워놓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끝까지 찾죠. 못 찾으면 어떻게 해? 밤새?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찾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틀리기도 어렵잖아요. 전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은행에 갈 때 수기로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적금 뭐 해지하러 갔다가 마무리 안 짓고 그냥 온 거야. 근데 거기서 발뺌을 했어. 결국 우리 아빠가 이제 차전은 줬어요. 그런 실수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공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도. 맞죠.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CCTV도 없고 직원이 진짜 나쁜 맘 먹고 안 놓고 가셨는데 이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만에 있고, 하나.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또 고객님께서도 계산이 잘못됐음에도 다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와, 그 은행은 진짜 못됐더라고. 적금 찾으러 갔는데 엄마가 깜빡 잊고 왔는데 없다 그런 거야. 우리 아빠가 찾아줬죠. 근데 요즘은 그럴 수도 없겠다. 맞습니다. 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죠? 그런 경우 찾아낼 수 있죠. 어딜 가나 그 미꾸라지들이 있거든. 손님이나 직원이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현금 찾을 일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쉬어보지도 않잖아요. 막 몇백만 원 되면 사무실 갔는데 전화가 삐고 왔어. 고객님 제가 좀 잘못 드린 것 같다. 쉬어보니까 더 줬더라고. 5만 원권이니까.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요? 네. 그 내가 넣어줬어. 온라인으로.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 희한하대요. 왜 그랬을까? 글쎄요. 은행 공식 계좌가 있을 텐데 테헤란로 지점이거든요. 아직도 생각나. 개인 계좌로 받아서 아마 거기서 이제 출금해서 시제 맞췄겠죠. 그러니까 시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 본인 돈으로 미리 시제를 맞춰놓고 상큼하게 자기 돈으로 메꿔놓고 먼저 메꾸고 나서 이제 받은 걸로 해서 마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착한 고객이라서 줬잖아요. 배째라고 안 주면 어떻게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죠. 진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더 받았는데 맞는데? 이래버리면은 방법 없네요. 그러니까요. 먼저 고객님이 먼저 잘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죠. 이게 전화할 때도. 뉴스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전세자금 막 이삿짐 같은 거 정신 팔려가지고 막 차 위에다 올려놨다가 막 바람 날려갖고 다 날아가는 거. 거의 못 찾잖아요. 그럼요. 그죠? 저는 진짜 CD기 위에 막 누가 돈 찾아놓고 놓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난 무조건 이제 청원경찰 갖다 주거든요. 그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까? 가져가는 분 계시죠. 그 CCTV 있잖아. 있어도 뭐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죠.
저는 막 길에 돈 떨어져 있잖아요. 보고만 있어. 바보처럼. 못 주워 막 10,000원짜리도. 그럼 딴 놈이 쏙 집어가잖아. 돈이 여기 있네 이러고 가져가 자기 것처럼. 주워가봐야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원래 가져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안 되죠. 큰일 납니다. 특별한 사고가 없다. 그럼 몇 시에 끝나요? 요즘은 이제 조금 빨리 끝나는 편이죠. 6시 반? 6시나 6시 반이면 끝나요. 요즘은. 워라벨이라고 해서 그나마 좀 일찍 끝나는 편입니다. 저녁 있는 삶. 예, 맞습니다. 네.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야 저기 뭐 오리역 가서 한잔 하자 이러면 뭐 전부 다 뒤돌아서 욕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예전에 지점장 형님들 보니까 주말에 율동공원에 막 어깨띠 메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예, 가도 캠페인. 휴지 주스러 다니면서 막 이제 홍보하려고 막 자기네가 막 버리고 줍는 거 아니야? 막 지점장 야 주말에 등산이나 가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예전에는 그런 분들 좀 있었죠. 많았죠. 예,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없죠. 이제 그런 경우. 요즘은 회식도 예전같이 참 많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주 안 해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우리 옛날 회사 다닐 때는 막 끝나면 맨날 먹으러 갔는데. 네, 맞죠? 예. 많이 변했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셨고. 그럼 만약에 저도 항상 궁금했던 건데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혹시 덜 받아가셔서 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남는 경우는 바로 연락해서 드리죠. 회식하는 거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원들은 돈에 대해서 좀 돌처럼 그죠? 예,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돈을 막 맨날 만지니까 돈 같지도 않겠다. 돈 같지도 않고 와. 특히 그런 사소한 뭐 얼마 1, 2만 원 아니면 뭐 몇십만 원 고객에게 잘못 지급이 돼서 남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은행생활을 하기가 힘드는 거죠. 그쵸. 예. 철저합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가자 이제 하다 그때 발견된 거야. 그럼 어떻게? 마감하는 중에 이제 파악이 되겠죠. 네. 시제가 남는다, 부족하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도저히. 근데 다 찾아내죠. 찾아내고. 예, 점표가 있고 그때 일어난 거래 내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추적해서 찾기도 하고 요즘은 또 지폐 산찰기 있죠. 네. 지폐 산찰기도 다 기록이 다 돼요. 오 신기하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온 고객님 5만 원권 50장 카운팅이 다 되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에 5만 원짜리 몇 장 나갔는지 다 나오네. 카운팅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또 역추적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 찾습니다. 일부러 틀리게 하기도 힘들겠네요. 다 찾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점장님은 이제 총괄 업무를 하시는 거고 부지점장님은 한 분이 계신 거죠? 아닙니다. 요즘 부지점장도 2명? 2명 있는 경우도 있고 1명 있는 경우도 있고 지점마다 다릅니다. 뽀빠이님 계신 데는? 저희는 3명이죠. 3명? 그 지점이 그렇게 안 큰데? 그만큼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직원이 많아지면서 그렇겠다. 이제 인력 구조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가실 분들이 슬슬 늘어나는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죠? 아이고, 어떡하냐. 끝까지 다니세요. 열심히 다녀야죠. 예. 나오면 뭐 치킨집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퇴직금이 든든하시니까. 요즘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래요, 퇴직금이 중간정산 다 중간정산. 예. 저도 사업할 때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남는 거야 보니까. 네, 그렇게 사업 잘못하면은 와, 그거 날리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저 매장 위에 하나은행 있었거든요. 지점장 맨날 내려와. 살 거 있으면은 카드 한도 없애줄 테니까 막 쓰라 그러고 대출 막 꼬시는 거야. 거기에다 몇 번 넘어갔다니까. 도장만 좀 막 해줘. 내가 안 올라가도 돼 거기는. 그 내가 농담으로 했잖아요. 청원경찰 여기 2명 내가 월급 주는 거라고 이자로. 그거는 확실하죠. 제가 하나가 VIP가 있고 하나 VIP가 있거든요. 하나 VIP가 더 높은 거였는데 만약에 3억을 대출 받는 거랑 3억 넣는 거랑 똑같죠. 점수는. 대출이 요즘 더 높죠. 더 높죠. 거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막 현혹된 거야. 담보대출인데. 그때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3억 넣어놓느니 3억 대출 받은 사람한테 더 잘해주더라니까. 그거 딱 은행 바꾸잖아요. 맞습니다. 한도 확 내려버리더라. 국민은행을 아버지 때 거래해갖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거래 국민만 쓰거든요. 국민이 좀 나. 근데 하나는 돈 빼니까 바로 등급 바뀌더라고요. 국민은행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지 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거래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하나은행 아주 그냥 냉정하던데요. 바로 은행 옮기니까 등급 바로 내리던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지점장님이 3분이 계신 거고 예전에 막 은행가 막 1층, 2층 막 엄청 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는 은행 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이폰으로 다 하니까.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한 10명 정도 됩니다. 보통 지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은행 가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을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그죠? 예, 주부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전에 가면 이제 뭐 공과금 내려고나 가끔 가거나 하는데 요즘 다 지로로 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편해. 인터넷 지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 지점에서 30명, 40명, 그죠? 많게는 뭐 100명씩 되는 점포들도 많았었죠. 그럼 너무 궁금한 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막. 상담도 챗봇이 다 해주잖아. 맞습니다. 막 두들기면 막 답변 막 해주니까 재밌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전에 그 많았던 분들이 다 어디 가셨을까요, 그러면? 퇴직하신 건가? 그렇죠. 치킨집 하고 있겠네. 호프집 하는 분도 계시겠죠. 호프집 많죠. 와, 뽀빠이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안 해보셨죠? 안 해봤죠. 아, 뭣도 모르고 회사 나가가지고 사업하다가 엄청난 수업료 낸 사람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잖아요. 아, 그래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동종업계에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알바로 해보시고 되겠다 싶으면 하잖아요. 몇 억 버는 거라니까. 섣불리 했다가 진짜 돈 날리기 십상이더라고요. 절대로 진짜로 만약에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해보셔야 돼요. 근데 편의점 하는 형님도 봤거든요. 우리 요 방송 나온 동생도 있고 부부가 하는데 얼굴 볼 수가 없어. 365일 24시간이잖아요. 편의점도 힘들 것 같아. 건물마다 있잖아. 그렇죠. 좀 다 있죠. 뽀빠이님은 뭐 생각하고 계세요? 비밀이에요? 형수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잘 되셨으면 좋겠고 27년째 은행에서 일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성공적인 업무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실까요? 섭외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대출 섭외하러 네네. 마케팅 하러 다니잖아요. 네. 기업 대출하고 퇴직연금, 외환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은 고객님이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마케팅하러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죠. 섭외. 무작정 그냥 나가는 거죠. 아 진짜로요? 네, 그냥 나가면은 제일 무서운 분들이 이제 여직원들이죠. 여직원들이 뭐 아주 입구에서 아직 사장님을 만날 수 없게끔 네. 사자만 나오면 안 돼요 이래요? 예, 거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아 자기가 부인이야 뭐야 왜 그래? 눈치가 빠르잖아요. 보면 금방 알기 때문에 오면은 바로 그냥 앞에서 거절을 하죠. 아 그래도 은행 명함 주면 보험보단 좀 편하지 않나요? 요즘은 뭐 은행원들을 더 또 기피하는 진짜로? 것 같아요. 예, 잡상인 출입 금지 가로에서 은행원 포함. 아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그런 데도 있어요. 그 정도 됐구나. 예. 야. 아예 뭐 입구에서 차단을 당하죠. 사장님을 만나면 벌써 이제 반 이상은 성공했다 보는 그러니까 거죠. 사장님들이 이제 들어보고 조건만 맞습니다. 괜찮으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해주거든. 어차피 선택은 당신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안만 해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만나기까지가 어려운 거네. 그럼요. 제안서 내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죠. 사업하는 분들은 또 쓰는 은행 바꾸기 쉽지 않거든. 귀찮고. 그렇죠.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은행을 잘 옮기려고 안 하시죠. 저는 이제 한 군데만 쓰는 경우거든요. 그럼 또 혜택도 많고. 네, 맞습니다. 이거저거 하는 거 필요 없거든. 섭외 다니면 사실 참 쉽지가 않죠. 은행 직원 명함 내밀어도 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한 번은 이제 기억이 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대출 한 20몇억 정도 쓰고 있는 제조업인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회사였었죠. 남자 사장님은 주로 엔지니어시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업무적인 일을 하시고 사모님이 주로 이제 은행 업무를 하셔서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네. 하시고 직원 한 7, 8명? 7, 8명? 네. 합쳐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20몇억을 대출을 써요? 사업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이다 보니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은행을 바꾸려고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제안서를 내보니까 금리 면에서도 크게 유리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경쟁사도 잘해주고 있었네.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거기를 꼭 한번 유치를 해보고 싶어서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또 회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네.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도 하고 계속 공을 들였었죠. 위장 취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을 들여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면서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기도까지? 네, 그 정도로 애착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뭐 다른 감정 있는 게 아니고요? 작업하신 거 아니에요? 유치만 해서 저는 이제 네. 은행을 저희 은행으로 바꿔달라라고 이제 섭외를 하고 싶은 그 하나 욕심밖에 없었죠. 워낙 이 업체가 탄탄한 업체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공략을 안 하고 사모님을 공략을 했네. 왜냐면 키맨이시기 때문에 맞아. 사모님이. 근데 한 4개월인가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진짜로? 네,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은행
대출이 만기가 됐는데 제안서 한번 내보라고. 대박이네. 제안서라는 게 뭐 금액하고 뭐 이자지 뭐. 결국은 그렇죠. 금리하고. 네. 네. 다행히 그 업체가 신용 등급이 좋아가지고 업체 쪽은 본점에 내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고. 받아보니까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오케이 해가지고 한번 바꿨던 경험이 대박 있습니다. 경험이네. 네. 몇 억? 한 30억? 그 금액 그대로죠. 금액 그대로고 예, 금리만 좋게 해주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도 땡큐지 뭐. 그래도 웬만해서는 잘 안 바꾸려고 그러시죠. 얼마나 잘해주셨길래 뭐 선물 공세한 거 아니에요? 선물 가지고 옮기실 분은 아니시죠. 왜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증권 지점장 형님. 넥타이도 막 주고 그래. 여행 갔다 오면 사와요. 골프도 같이 많이 갔었거든. 그런 건 사비로 하는 거죠? 자체 경비도 있죠. 나오고. 예. 보니까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선물도 막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와, 그때 너무 막 통쾌했겠다. 그럼요. 제가 쏟은 만큼. 그러니까. 예, 기쁨도 크죠. 그러면은 아까 대출금리 얘기하셨는데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은행에서 금리 할인해줄 조건이 있는데 말 안 하고 더 받아갖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대형은행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더 할인 들어가야 되는데 전산 입력할 때 모르고 하면 다행인데 알면서도 그냥 귀찮았을 수도 있고 실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해주고 넘어가 걸렸잖아요. 요번에.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처음에 대출이 나갈 때 조건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급여 이체를 하면은 네. 0.3%대를 해드린다라는 조건들이 있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으시잖아요. 연장을 할 쯤에는 그 조건이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이제 은행에서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이번에 금리가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미리 사전 공지를 하면 되는데 바쁘니까 안 해주잖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장하는 시점에서 그 모든 조건들이 안 맞아서 그게 한 항목만 빠져도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말해봐야 혼나니까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거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고객님이 그 그쵸?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고객이 돈을 뺐다거나 급여 네. 통장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렇죠. 자동이체마다 점수가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신용 등급에 네.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지. 있을 수도 뭐 있고. 자동이체하면 몇 점 그런 게 있거든. 예. 등급할 때. 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일부러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네. 조건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떨어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누락해서 안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요번에 문제된 건데. 그런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목소리 크다고 막 할인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아까 같이 뭐 회사가 워낙 우량하거나 이러면 가산점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택도 없이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뭐 우리 엄마다 막 작은아버지다 이래가지고 더해주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다 전부 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죠. 예. 나중에 감사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몇십 년 전에 오래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지점장님이 드릴 수 있는 권한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투명하게 해야 돼. 예, 거의 없어요. 아까 이제 광주에 있는 공장 케이스는 이제 성공 케이스인데 반대로 이건 진짜 너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기억하기 싫거나 실패했던 업무 케이스 있어요? 제가 VIP 팀장 할 때 있었죠. 네. 2000년 초였으니까 벌써 그 20년 다 그러네요. 돼가네요. 네. 가족 단위로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금을 차명이라고 그러죠. 네. 세금우대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럼 안 되지만. 네, 안 되지만 가족분 이름으로 예금을 명의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예, 한도가 있었죠.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도 들어있고 그래서 관리는 한 분이 하시는데 네네. 실제로 자금도 그분 건데 다른 가족 명의로 몇 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평소 때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이제 가정에 불화가 좀 생겼나 봐요. 아이고.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해놓은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분이. 말은 네. 했겠지. 야, 대동아 내가 네 이름으로 세금우대 때문에 드러났는데 괜찮지? 그래서 알아서 해 이랬겠지. 네. 예. 근데 이분이 그 예금을 해약을 제가 해드렸죠. 금액도 상당히 컸었던 얼마였어요? 궁금하다. 1억 5천이 오, 채 한 꽤 1억 5천 많네.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정기 예금으로 1년짜리 해놓은 건데 그래 하시는 네. 그분이 오셔서 해약을 하셨는데 다른 분 명의죠. 그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그걸 이제 트집을 잡아서 은행을 상대로 이제 소송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거 네. 우리 뽀빠이님도 실수했네. 물론 뭐 내용은 다 아시지만 네. 동생이었어요? 뭐 형이었어요? 동생. 동생이 이제 싸우고 나니까 알은 거 아니야. 자기 이름으로 드러났다는 거를 1억 5천짜리를. 네. 근데 자기 허락 없이 누나였어요? 형이었어요? 네, 누나. 누나가 우리 뽀빠이님한테 아는 사이니까 해지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자체는 동생을 억울할 수는 있잖아. 원래는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럴 수는 있죠. 그죠? 네. 와, 그러면 우리 징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좀 엄격했었지만 네. 그때 2000년 초만 한 하더라도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거의 흔하게 일어나는 맞아. 일 중에 예. 하나였었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1년 정도 시달렸죠. 뭐 계속 소송받고 협박 시달리고 사실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졌죠. 그러니까 아마 은행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너는 내 옷 벗게 만들겠다 이랬겠지 뭐.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다행히 이 여자 고객분께서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1년 만에 끝이 나긴 났는데 다행이다. 지금도 생각하기가 싫어요. 오싹하겠네. 네. 누나가 돈 좀 줬나? 먹고 떨어지라고? 집안 형제들끼리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야, 거기 뽀빠이는 괴롭히지 말고 우리 선에서 좋게 해결하자. 그랬나 보다.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도 1993년도죠. 벌써 몇 년도야 지금. 25년 넘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업할 때 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이 못 가면 자식이나 부인이 가야 해지가 되더라고요. 적금들이. 와, 가봤는데 고액으로 몇십 개 들어있는 거야. 그거 뭔지 아시죠? 꺾기야, 꺾기. 그러니까 지점장들이랑 친하니까 적금을 한 3, 40개 들어놓고서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상무 아저씨랑 내가 다니면서 해지했거든요. 요즘은 꺾기 없죠. 없죠. 우리 아버지 맨날 전화해보면은 지점장이랑 고스톱 치고 있는 거야, 막. 옛날엔 그렇게 영업했나 봐요. 네, 꺾기가 많았었죠. 나는 꺾기가 뭔지 몰랐는데 그때 알았다니까. 나 어릴 때 20대 때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내가 몰래 해지할 걸.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만약에 한 3천만 원짜리 하나 들어줬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대출해 주는 거예요. 돈 내면?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안 밀렸더라고요. 아직도 존경해, 우리 아버지. 은행돈 갖다 썼으니까. 야, 빚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요. 전에 뭐 하셨냐면은 국민은행 기업 농협 가면은 예전에 요즘이야 그런 거 없는데 통장 커버 아세요? 통장 비닐에다 넣는 네네네. 거. 그거 저희 아버지가 다 한 거잖아. 예전에 크게 하총 다 주고. 내 그거 물려받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왜 물려받으시지? 내 지금 후회하잖아. 요즘도 있나요? 통장 커버? 네,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요즘 지갑처럼 주더라고. 네, 맞아요. 맞죠? 네. 한 7, 8개 넣게끔. 그건 이제 사은품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퍼 달리고. 옛날에는 진짜 막 하나 넣는 거 줬었거든요. 요즘 통장도 안 줘. 보니까 통장 없는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은 혜택이 많아가지고 안 하길 잘했어. 그거 했어도 나 망했을 수도 있거든요. 꺾기는 없는 거고. 네. 그럼 아까도 얼핏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은행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대출 받거나 이럴 때 뭐 사인하러 가야 되잖아. 네네. 그런 경우 빼놓고는 안 갈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사거리잖아요. 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연령대가 많죠. 그렇죠. 거의 60대, 70대 예, 은퇴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주부님들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내점하시죠. 거기가 사거리인데 전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잖아. 맞습니다. 그 버스 정장 근처라서 교통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 거기 전형적인 아파트촌이죠. 맞아요. 예. 친한 친구도 거기 사는데 우리 27년차 은행원이신데 주변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아까 뭐 어디 뭐 영업 나가면 좀 잡상인 취급도 하는데 그래도 좀 주변 지인들은 좋게 보죠, 그래도. 네, 그래도 좀 좋게 보는 편이죠. 난 제일 부러운 게 직원은 대출 받으면 이자 거의 없죠. 아니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않아요. 요즘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본인의 신용 아니요, 똑같아요. 제가 똑같아요, 진짜? 제가 받고 있잖아요. 와, 그러네. 네, 전혀 차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혜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럽던데. 그때 무이자로 해서 임차 자금 맞죠? 해주는 제도가 있었죠. 요즘은 없고 네. 메리트가 조금씩 없어지네. 많이 없어지고 있죠. 예전에 그 삼성이나 LG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에버랜드 막 이용권 엄청 많았거든요. 주고 그랬어. 네. 요즘 별로 없대요. 네, 많이 이제 없어지는 많이 줄이더라고. 네, 맞습니다. LG는 저 이나원 수영장 좋거든요. 거기 야외가. 맨날 그 티켓 갖고 갔어. 요즘 연락도 없더라고. 그래요? 예, 되게 잘 해놨거든요. 안에. 근데 요즘은 많이 줄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어차피 비용이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은행 들어왔을 때는 복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뽀빠이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